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그림책 키워드가 담긴 곡과 함께 말랑말랑 그림책 시작해 볼게요. 제이카니가 부릅니다. 쿠피. 작은 폭어항 속 헤엄치는 구피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는 구피 좁은 수조 속 구피 가엾기도 귀엽 3년은 산다는데 늘 발달해. 너희들 뭐하니 어디 숨었어 저기 뒤쪽 물풀 뒤에 숨었네. 세상 밖에 놔줄까 무섭기도 위험 5년은 살아야지. 널 지켜줄게. 너희의 움직임만으로 좋은 시간이었어. 먹이에 몰려드는 동작 재미있는 시선 너희를 지켜줄 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 답답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활달해. 좋은 수조안 너무 답답하잖아. 밖을 보면 나가고 싶잖니. 수폭이 물살이 그리도 신나니. 조형물 사이가 그렇게 궁금해. 세상 밖에 놔줄까 무섭기도 위험 5년은 살아야지. 널 지켜줄게. 너희의 움직임만으로 좋은 시간이었어. 먹이에 몰려드는 동작 재미있는 시선 너희를 지켜줄 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 답답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활달해. 너희들 뭐하니 어디 숨었어 저기 뒤쪽 물풀 뒤에 숨었네. 세상 밖에 놔줄까 무섭기도 위험 5년은 살아야지. 늘 지켜줄게. 5년은 살아야지. 늘 지켜줄게. 안녕하세요. 하늘의 자그마한 도토리에서 단단한 참나무를 꿈꾸는 DJ 도토리 현지은입니다. 오늘도 그림책 도토리로 청취자분들의 마음밭에 콕콕콕 심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내일의 세상을 꿈꾸는 말랑말랑 그림책의 DJ 미니미 김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 잘 듣고 왔습니다. 제이카니의 구피를 통해 오늘의 그림책 키워드를 살짝 담아보았는데요. 노래가 참 귀엽죠. 구피를 가사처럼 귀엽, 답답, 위험 해지는 가사가 와닿는데 어떠세요? 네, 저는 너희의 움직임만으로 좋은 시간이었어 라는 가사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함께 지낸 지 저는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우리 흔히 물멍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그마한 구피들이 자유롭게 위아래로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마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돼요. 저도 그래요. 먹이 받아보는 모습도 귀엽고 헤엄도 잘 치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죠. 물론 물을 갈아주고 먹이를 주는 일이 조금 귀찮을 때도 있고 갇혀서 사는 모습에 안쓰럽기도 해요. 네, 그런 힘든 때도 있고 새 생명이 태어난 구피 가족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기도 신기하기도 하죠. 애들이 원해서 키운 반려동물이 어느새 엄마에게는 집사라는 역할이 하나 더 늘어난 댁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물과 함께 한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이 필요하지 싶어요. 식물도요. 맞아요. 짐작하셨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오늘의 말랑말랑 그림책 키워드는 동물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첫 그림책은 2019년 봄볕 출판사에서 나온 에릭 바티 글 그림 박철아 옮김의 내일의 동물원입니다. 에릭 바티라는 작가님의 그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나요. 알퐁스 도데의 글과 강렬한 빨간색이 들어간 표지. 스갱 아저씨와 블랑케트라는 예쁜 이름의 염소와 한바탕 벌이는 이야기였죠. 색차감이 돋보였던 그림책이라 도토리님도 인상적이었나 봐요. 작가님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경제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리옹 에밀 콜 학교에서 공부하였어요. 스갱 아저씨의 염소는 1996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첫 작품으로 선보인 책인데요. 국내에는 36권 정도의 그림책이 소개되었다는데 아직 미니미는 접해보지 못했는데요. 36권의 책이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책이 작가님의 첫 작품이었다니 저도 새로 알게 되었네요. 법학, 경제학과를 공부하고 디자인까지 전공한 작가님의 내공을 작품 곳곳에서 찾아보는 재미도 분명 있겠죠. 네, 찾아보세요. 내일의 동물원을 통해 작가님의 매력에 빠져볼게요. 책의 얼굴인 표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표지를 우선 쫙 펼쳐서 볼게요. 하얀색과 파란색이 중간중간 섞인 붓질을 한 바탕에 쇠창살이 보여요. 그 너머로 빨강, 초록, 짙은 파랑, 노란색으로 칠해진 나무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이제 보니 계절색이 물씬 느껴지네요. 붓으로 각각 다른 색들이 뒤섞여 여러 번 칠한 것처럼 과감한 붓자국이 보여요. 쇠창살 너머 곰, 기린, 사자, 악어, 코끼리가 있고 창살에 갇힌 동물들이 나오는 것처럼 뱀의 머리는 창살 밖으로 3분의 1 정도가 나왔는데 마치 앞에 가는 한 아저씨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저씨를 따라 책 표지를 열고 앞 면지를 보면요. 슬프기도 하고 시원해 보이기도 하는 파란색 배경으로 아래쪽에는 하얀색 담장이 쭉 연결되어 있고요. 주 동물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낮은 담장이지만 길이는 넘어갈 수 없어 보여요. 동물원 문 앞에는 열쇠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어요. 몰래 가서 길이 나올 수 있게 열어주고 싶음이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요. 그렇죠. 기린이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이슬 보니 알아챈 듯 보여요. 표지에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니 어떤 동물의 이야기가 나눠질지 기대가 됩니다. 미니미니의 음성으로 내일의 동물원을 듣고 오겠습니다. 에릭 바티 글 그림 박철아 옮김 내일의 동물원. 오늘은 1년에 한 번 수의사제기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을 꼼꼼히 진찰하러 가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 동물원을 방문한 수의사잭은 모자를 벗고 관리인에게 인사를 한 뒤 동물 우리 쪽으로 걸음을 옮겨요. 많은 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꽤 오래전부터 수의사잭은 동물들의 생각을 읽을 줄 알거든요. 나는 안이 불편해요.
보아뱀이 말했어요. 내 코로 정글 냄새를 맡고 싶어요. 코끼리가 간청했어요. 수의사 잭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이건 알약 10개로도 부족하겠는걸. 사바나 들판의 마른 풀 냄새를 맡게 해줘요. 사자와 기린이 부탁했어요. 이런 가루약 20봉지를 먹여도 낫지 않을 것 같아. 수의사 잭은 안타까웠어요. 흰 눈, 새하얗게 눈, 온통 흰 태양을 보여줘요. 펭귄과 북극곰도 수의사 잭을 졸랐어요. 미니미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동물원을 벗어나고 싶은 안타까운 동물들의 아우성이 제 귀에도 들리는 듯해요. 우리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영화 파닥파닥의 OST 요나의 용서해요. 용서해요. 당신을 알지 못했던 날, 당신이 가고 나서야 알게 됐죠. 친구를 아끼는 그 마음을 슬픔의 끝에 가서야 알았죠. 당신이 항상 내게 하던 그 이야기를 이제 손을 잡아요. 우리가 같이 해봐요. 우리의 영혼이 이어진 걸 느껴봐요. 지평선의 태양이 당신의 두 눈에 있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두려움도 실망도 이제는 없을 거예요. 두려움도 실망도 이제는 없을 거예요. 장난을 치네요. 바보처럼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해낼 수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요. 내가 항상 같이 할 테니. 내일의 동물원의 북 트레일러를 보면 동물원을 나오는 동물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 횟집 수족관에서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애니메이션 파닥파닥이 생각나서 같이 OST를 듣고 싶었어요. 오늘도 그림책 읽고 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질문할게요.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세요? 노래까지 듣고 나니 더 이제 가문이 오래 남는 것 같은데요. 제가 10월에 가족들과 다녀온 대전 월드가 겹치면서 뭉클해지네요. 사바나의 마른 풀냄새를 맡고 싶다라는 사자와 기린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푸른 사자 와니니와 긴긴 밤이란 소설을 읽어서일까요? 너른 초원에 달리는 푸른 사자 와니니의 모습과 비교가 되니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 그림책을 만났을 때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동물들과 말할 수 있는 닥터 두리틀이 생각났는데요.
수의사 잭은 동물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닥터 도리틀은 이야기를 통해 도와주는 점과 동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닮았다 생각했어요. 도토리님은 동물원을 보면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좁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도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 쪽으로 발길을 돌리네요. 저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안 보러 가면 안 보러 가는 대로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고 피해를 보게 되고, 보러 가면 또 인기가 많은가 보다 알고 더 많은 동물들이 갇히게 되는 그런 불편한 현실이에요. 물론 동물들이 그리 대하지 않는 동물원도 있을 거예요. 그림책 얘기하다가 동물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말랑말랑 더하기에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그림책 이야기로 우리 들어가요. 도토리님은 아이들과 내일의 동물원을 읽어보았을까요? 네, 먼저 제목이 왜 내일의 동물원일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6살인 저희 아들이 그럼 오늘의 동물원도 있고 어제의 동물원도 있어야지 이렇게 한참 말장난을 했네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7색깔 무지개에서 7살의 무지개로 귀여운 발상을 한 아드님이 오늘도 참 재밌는 질문을 해줬는데요. 맞아요. 덕분에 책 읽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덕분에 작가님의 그림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어제의 동물원, 오늘의 동물원, 내일의 동물원. 이게 시간차에 따라 그림책 장면마다 작가님이 색을 한 가지 색이 아닌 두세 가지 색을 겹쳐서 칠한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보니 그러네요. 이제 보니 과감한 색들과 붓터치가 더욱 인상적이어져요. 네, 동물원이 지나온 길에 파랗게 칠하고 그 위에 또 다른 색으로 겹칠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펼쳐질 미래 동물원은 어떤 색으로 펼쳐질까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큰 애는 지금 7살인데 동물원이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어떤 것으로 인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나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큰애는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 못했던 나와 동물원에 있는 갇혀있는 동물들과 같아서 이 감정이 얼마나 갑갑하고 무서웠을지 느껴진대요. 그랬군요. 동물원의 동물들 정말 짠하네요. 그리고 6살 아이가 상상하는 내 동물원은 무조건 넓은 땅에 싱싱한 풀과 나무도 많아서 뛰어다닐 수 있어야 한대요. 나무가 많은 숲으로 동물들을 다 데리고 갈 거래요. 우리는 산에 가야 그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네요.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 동물원의 동물들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드님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가 만약에 네가 익숙했던 침대 말고 시멘트만 있는 바닥에서 자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갑기만 하고 푹신푹신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곳을 싫어할 것 같다. 그리고 나를 내보내달라고 벽을 치면서 쾅쾅 내보내자 소리칠 것 같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온전히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답답하여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내가 만약 수의사 잭처럼 동물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했을지도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그림책을 읽고 나면 다양한 질문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그중에서 엄마들이 가장 관심 많고 어떻게 하면 토크 활동을 이어질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해요. 어떤 토크 활동이 좋을까요? 사람들과 동물들이 함께 살아간다면 우선 내가 꿈꾸는 그림책 내일의 동물원을 그림으로 그려본다거나 혹은 유튜브 에그박사처럼 재미있는 곤충이나 동물 관찰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미처 알지 못했던 동물들의 특징을 알면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등 저학년일 경우에는 동물들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동물원이 있다면 어떤 곳일지 표현해 보기를 하는 거예요. 거창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좀 실망하신 건 아니겠죠?
실망은요, 의미가 더 중요하지요. 그쵸? 동물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물원 예를 들어주면 더 좋겠는걸요. 찾아보니까 영국의 요크셔 야생동물원은 4만 제곱미터에 북극곰 4마리가 살고 있고, 독일의 라이프치히 동물원에서는 야생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먹이들 숨겨놓는다고 해요. 오, 그렇게 동물들을 배려해주는 곳이 있네요. 환경이 파괴되어 점점 삶의 터전이 줄어드는 동물들에게 이런 동물원이 차선책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동물원 표현해보기 때 꼭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행복한 게 뭐예요? 편안한 게 뭐예요? 장난으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재치 있게 반응해 주실 거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친근해질 수 있는 재치와 센스 좋아요. 좋아요.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제한을 안 하고 자유롭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자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재료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2가지. 색연필과 스케치북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혹시 동물 피규어들이 있다면 함께 활용해도 좋겠는걸요. 그래서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진 동물원에서 이 동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동물원을 상상해보면서 벌써부터 우리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네요. 그쵸. 말랑말랑해지는 도크 활동은 고학년도 같이 해도 좋아요. 그리고 고학년의 경우에는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 좋잖아요. 동물원 찬성 대 동물원 폐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이와 이런 토론하는 도크 활동을 하는 건 제 큰 그림이에요. 네, 저 큰 그림 저도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러한 도크 활동이 끝나고 나면 내일의 동물원이 우리 삶에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되는 기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말랑말랑 더하기 코너로 돌아올게요. 낯선 사람들이 부릅니다. 동물원. 오늘 놀러간 동물원 안에 수많은 동물과 사람들 드르드르 동물이 사람인지 사람이 동물인지 누가 누굴 구경하는지 몰라. 무더운 햇빛도 아무렇지 않은 듯 하품하는 동물들 너무너무 재밌지만 사람이 많아. 피곤한 동물원 지쳐버린 동물들 오늘 놀러가 동물원에 수많은 동물과 사람들 드르르르 말해봐. 동물이 사람인지 사람이 동물인지 누가 누굴 구경하는지 몰라. 무더운 햇빛도 아무렇지 않은 듯
낯선 사람들의 동물원을 듣고 왔습니다. 피곤한 동물원, 수많은 사람들. 그 가사가 와닿는데요. 말랑말랑 그림책은 월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다시 듣기는 세종 FM 홈페이지와 유튜브 세종 FM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찾으시고 듣고 싶은 노래나 그림책을 남겨주세요. 글은 확인하더라도 녹음 방송이기에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그림책 방송 활동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말랑말랑 더하기 코너로 이어가 볼게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책놀이,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한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과 팁을 더하는 코너입니다. 도토리님, 앞서 얘기했던 동물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물권이라 동물권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혹시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사람에게는 인권이 동물에게도 인간처럼 동등한 생명권을 지닐 수 있도록 동물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동물권이라는 보호장치가 되어 있다면 동물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무분별하게 학대를 당하거나 버림받는 동물들에 대한 뉴스가 여전히 나오죠.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그렇게 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용기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말랑말랑 더하기에서는 동물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짱과 야생곰 소리와 그리고 나는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소개해 볼까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야생곰 구조 이야기를 담은 짱과 야생곰 소리아는 좀 생소하긴 한데 만화와 소설이 합쳐진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죠. 웹툰이나 카툰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2021년 출판사 북드림 아이에서 나온 짜응 응우엔 지음 찌뜨중 그림 변용란 옮김 그림책이에요. 네, 이 책을 지은 짱 우웨는 베트남의 야생 동물 보호 활동가이자 환경 운동가이자 작가입니다. 어린 시절 불법 농장에서 쓸개즙을 채취당하는 반달가슴 곰의 모습을 보고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하고 곰 구조센터에서 일하면서 만난 말레이 곰 소리아를 열대 우림으로 보내게 되는 경험담을 책으로 담아냈어요. 어린 시절 부당함을 보고 실천을 옮기는 용기와 끈기 너무 멋져요. 짱웅웅엔 작가님은 2019년 제인 구달과 함께 밀려 코뿔 소 뿌리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었는데 같은 해 BBC 여성 백인으로 2020년 포브스로부터 30세 이하 젊은 아시안 사회적 기업가로도 선정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멋있어요. 그리고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에 현실적으로 더 받아들여지게 되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덜 힘들게 받아들여지기에 우리가 동물을 생각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그래픽 노블 짱과 야생곰 소리아를 가까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만나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킨더랜드 반달에서 나온 실험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담아낸 이한비 글 고정순 그림이 나는을 소개할게요. 고정순 작가님은 그 허정윤 작가님과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이랑 63일을 통해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이한비 작가는 어떤 분일까요? 네, 이한비 작가는 현재 제주에 살며 글쓰기를 즐기는 6학년 학생으로 나는은 텔레비전에서 실험견으로 삶을 살아간 비글들을 보고 2년 전에 썼던 글을 담아 이번에 출간되었어요. 부끄럽지만 실험견의 이야기를 처음 접하고 충격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저 또한 잘 몰랐던 실험견을 덕분에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화장품이나 약 뒤에는 이렇게 가슴 아픈 실험견들의 사연을 기억해주고 동물들 대신에 다른 대상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에 한 줄기 빛처럼 중요한 짱가 야생곰 소리야 나는을 여러분도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천드려요. 자녀분들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보여주는 짱 웅우엔 이한비를 기억해 주세요. 네, 짱우엔 이한비. 자, 오늘 준비한 말랑말랑 더하기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동물원이라는 키워드로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노래 듣고 그 다음 이어갈게요.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삽입곡 로라 피즈가 부릅니다.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you. Let there be me. Let there be oysters under the sea. Let there be wind, an occasional rain, chili con carne, sparkling champagne. Let there be birds sing in the trees. Someone to bless me whenever I sneeze. Let there be cuckoos, a lark and a dove. But first of all, please,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cuckoos, a lark and a dove. But first of all, please, let there be love. Love. Yeah, love. Let there be love. 지금 여러분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 98.9MHz를 듣고 계십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자원활동가들이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환영합니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미술관 옆 동물원 삽입곡 Let There Be Love 였습니다. 2부 그림책을 문을 열어봅니다. 두 번째 그림책은 시공주니어 출판 로버트 머클로스키 그림, 이수연 옮김,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 원서 제목으로는 Make Way for the Collins입니다. 미니미님은 주로 언제 길을 비켜주세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많이 비켜주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문 가까이에 있으면 옆으로 비켜주고, 자동차 운전할 때는 옆에 차들이 차선 변경을 하면 먼저 지나가려고 하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걷는 사람들이 있으면 발소리 듣고 좀 비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혹은 우리 애가 다치지 않게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 나온 아기 오리들의 엄마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라는 제목에서 엄마가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지나가니 길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보다는 좀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자, 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 길 좀 비켜. 실은 이 책이 1941년 세상에 나왔을 때는 미국 대공황으로 암울하고 힘든 시기였대요. 작가 로버트 머클로스키가 사람들에게 아기 오리 가족이 씩씩하게 용감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80살이 넘는 책이네요. 작고 약한 아기 오리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게 길 좀 만들어주세요. 부탁하는 말에서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요 라는 메시지가 느껴지는데요. 혹은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동물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와, 그림책 낭독전이죠? 맞죠? 벌써 그 중요한 메시지를 아셨다니 훌륭하십니다. 제가 아까 그림책 제목을 읽을 때 원서를 같이 넣은 이유가 그런 뜻이 있었어요. 길을 비켜주세요. 길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에 그러니까 원서 제목도 같이 넣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나저나 작가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힘든 경제 위기에 생업을 위해 사파라도 그려야지 하고 문을 두드린 바이킹 출판사와의 인연으로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되셨다지요. 운명이었나 봐요. 그림책과. 그림책 뒷면지 서지 정보를 참고하면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 라는 책으로 칼데코상을 수상하였고 세레이 블루베리와 메인에서의 아침으로는 칼데콧 아너상까지 기적의 시간으로는 칼데코상을 2번이나 받으셨다고 하니 작가의 그림책으로 어서 들어가 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면수가 무려 67쪽이나 돼요. 그리고 굴줄도 많아서 책이 꽤 묵직합니다. 크고요. 책 표지를 보니 엄마 오리 옆에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모여 있어요. 뒷표지에도 뭐라고 꽉꽉꽉 하고 말하는 아기 오리들이 보이죠. 그림책이 보통 16바닥인데 67 어마어마하네요. 짙은 초록색 바탕에 연한 갈색 빛이 억새 색깔로 표현한 오리 가족 모습에서 아이들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엄마의 불안과 걱정이 비치기도 하는데요. 그림책을 읽고 난 후 표지를 다시 보면 엄마 오리의 표정이 다르게 보인답니다. 나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걱정 마. 라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8마리 오리를 둔 엄마 오리 이야기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는 말라드 오리 부부가 곧 태어날 아기 오리들을 맞이할 둥지 보금자리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도토리님의 낭독을 들으면서 우리 이야기 더 나눌게요. 사전에 시공주니어 출판사와 저작과 관련하여 온라인 서점 미리 보기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공 주니어 출판 로버트 머클로스키 글그림 이수연 옮김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 1993년 말라드 씨와 말라드 부인은 오리 부부입니다. 두 오리는 둥지를 틀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라드 씨가 찾아낸 곳마다 말라드 부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숲속에는 여우가 살고 있고 물속에는 거북이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말라드 부인은 여우나 거북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에 보금자리를 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리 부부는 날고 또 날았습니다. 여기는 보스턴시입니다. 오리 부부는 너무 지쳐서 이제 더는 날 수가 없었어요. 보스턴 시민공원에는 멋진 호수가 있었어요. 호수에는 작은 섬이 있었고요. 말라드 씨가 꽉꽉 걸었습니다. 오늘 밤엔 여기서 쉬는 게 좋겠구려. 오리 부부는 날개를 퍼덕이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말라드 씨와 말라드 부인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니 재밌는데요. 제가 엄마라서 그런가 충분히 말라드 부인의 깐깐함이 이해가 돼요. 곧 태어날 아기 오리들을 위해 거북이, 여우 피해야죠. 안전한 곳을 찾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저는 말라드 씨의 모습에서 저희 남편의 귀찮은 거 성급함을 찾았어요. 아, 그래 여기서 해. 뭐 이런 게 그렇죠. 그리고 오리 부부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그림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오른쪽 왼쪽 날개 이렇게 계속 날개짓하며 보금자리를 찾아 높은 하늘에서
찬찬히 공원이 있는 호수 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한 가지 색으로 표현했는데 한편의 흑백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부부가 공원으로 내려와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만납니다. 이어서 이어볼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리 부부는 호수 바닥에 진흙을 뒤져서 아침거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호수 바닥에는 먹을거리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오리 부부가 막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던 참에 이상하게 생긴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새는 어떤 아저씨를 등에 업고서 사람들이 가득 탄 배를 밀고 있었습니다. 말라드시는 상냥하게 꽥꽥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꽉꽉. 커다란 새는 무례하게도 본척만척했습니다. 그렇지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오리 부부에게 땅콩을 던져주었습니다. 말라드 부부는 배를 따라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벌써 두 끼째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까 먹은 아침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말라드 부인은 호숫가로 올라와 뒤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난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이 호수에 둥지를 치고 우리 아기들을 키우면 어떨까요? 여긴 여우도 없고 거북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땅콩도 던져주고요. 이만하면 천국 같지 않아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말라드 씨는 부인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내서 몹시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보 조심하세요. 다치겠어요. 말라드 부인이 벌벌 떨며 꽉꽉꽉꽉 거렸습니다. 부인의 한숨 돌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라드 씨와 말라드 부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갑자기 자전거 불쑥 나타나서 하마터면 말라드 씨가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여기서도 말라드 씨 급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말라드 부인이 이곳이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다음 빨리 읽어주세요. 까까까까. 여긴 우리 아기들을 키울 곳이 못 되는군요. 저렇게 무시무시한 것들이 마구 돌아다니니 말이에요. 어서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어요. 우리 부부는 비컨산과 주의회 의사당 유리에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곳이 없었어요. 루이스버그 광장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도 헤엄을 칠 데가 없었습니다. 과연 말라드 부부는 아기 오리들을 위해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길 바라며 노래 듣고 올게요. 오리가 나오는데 잘 찾아보세요. 유아빈트리 동요집 문려원이 부릅니다. 오리 5마리 뒤뚱뒤뚱. 5마리 오리가 뒤뚱뒤뚱 걷다가 한 마리 오리가 뿡뿡 배가 아파요 응가 마려워 4마리 남았대요 4마리 오리가 뒤뚱뒤뚱 걷다가 한 마리 오리가 뿡뿡 배가 아파요 응가 마려워 3마리 남았대요 3마리 오리가 뒤뚱뒤뚱 걷다가 한 마리 오리가 뿡뿡 배가 아파요 응가 마려워 2마리 남았대요 2마리 오리가 뒤뚱뒤뚱 걷다가 한 마리 오리가 뿡뿡 배가 아파요 응가 마려워 1마리 남았대요 1마리 오리가 뒤뚱뒤뚱 걷다가 한 마리 오리가 뿡뿡 배가 아파요 응가 마려워 엄마만 뒤뚱뒤뚱. 김성은이 부릅니다. 오리 소풍. 뒤뚱뒤뚱 뒤뚱뒤뚱 엄마 따라 뒤뚱뒤뚱뒤뚱 하나 둘 셋 넷 따라가요 5, 6, 7, 8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 오리가 뒤뚱뒤뚱 뒤뚱뒤뚱 엄마를 따라서 뒤뚱뒤뚱 뒤뚱뒤뚱 소풍 가요. 오리가 들어간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말라드 부부가 둥지를 칠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 속에서 저도 엄마인지라 무척 감정이입이 돼서 즐겁게 낭독을 했네요. 미니미님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셨나요? 두 오리 부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티격태격하는 면 장면 엄청 재밌었어요.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의 모습, 그리고 어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카메라로 줌인 줌아웃 하듯이 이렇게 그림을 보는 맛도 신선했어요. 네, 맞아요. 보스턴시를 쭉 둘러보는 것처럼 시민공원 주변으로 펼쳐진 호수, 그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백조보트와 사람들이 땅콩을 던져주는 풍경, 벤치에 앉아 조용히 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쉴 수 있으려나 하는 순간 쌩하고 지나가는 자전거. 얼마나 놀랐는지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했어요. 길을 비켜주세요 말이나 따릉따릉하는 벨이라도 울려줬으면 어땠을까요? 가슴이 쿵 했어요. 저도 전동 킥보드를 타지만 길을 걷다가 훅 하고 지나가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전동 킥보드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같은 경험을 겪었어요. 이리도 급하게 달려가는 오토바이, 신호를 안 지키는 자동차들. 너무나 무섭고 아차 싶을 때가 많답니다. 지켜주지 못해 생긴 안타까운 사건들을 최근에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일어나잖아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말라드 씨와 말라드 부인은 어디서 어떻게 아기 오리들 만났을까요? 그림책 표지를 보니 아기 오리들이 건강하게 태어났고 문제는 더 넓은 곳으로 이소를 앞둔 8마리 아기 오리와 엄마의 가슴 뭉클하고 따뜻한 뒷이야기는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을 통해서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 창원시에서도 2부 그림책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많은 차들이 다니는 대도로변에서 있었던 우리 가족이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길을 비켜준 따뜻한 시민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더욱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 라는 그림책의 여운이 깊게 남는 듯해요. 저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층 아파트에서 날지 못하는 오리들에게 보금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이에요.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타고난 마음씨를 알 수 있다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한 말이 떠오르는데요. 땅콩을 주던 경찰관 아저씨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말라드 신의 오리 가족을 지켜주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경찰관 아저씨의 타고난 마음씨도 짐작이 되는데요. 네, 동물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말로 몇 마디 들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한 권의 그림책과 함께 따뜻한 감동이 있는 영상을 찾아보며 자녀들과 오붓하게 느껴보세요. 따뜻한, 오붓한 단어만 들어도 좋은데요. 지난 15회에 아쉽게도 DJ 아라님이 마지막 방송을 보내고 반가운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두 분에게 노래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유희열, 윤도현의 나는 나비 듣고 올게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Flowers searching for love away from the spider's web. Flowers searching for love away from the mantis clutch.
Fly with me today and forever, trul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Right away, sailing on the world today. Sing a song, reach for the sky. Flying butterfly, I sing back.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Right away, sailing on the world today. Sing a song, reach for the sky. Flying butterfly, I sing back.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Right away, sailing on the world today. Sing a song, reach for the sky. Flying butterfly, I sing back. I wanna fly away.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Thank you. 윤도현, 유희열의 나는 나비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미니미와 도토리가 함께한 그림책은 봄볕 출판, 에릭 바티 글그림, 박철아 옮김, 내일의 동물원, 시공 주니어 출판, 로버트 머클로스키 글그림,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그림책과 이야기를 채울지 기대가 되고요. 세종 FM 유튜브 채널 말랑말랑 그림책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세요. 본 프로그램은 출판사와 저작권 관련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그림책들은 출판사로부터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개하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미니미 도토리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밤 되세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